예, 반갑습니다. 전 오늘 여러분들과 언어 논리 파트를 함께 살펴볼 강사 김길수라고 합니다. 먼저 인사드리고 수업을 천천히 시작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우리는 7급 PSAT 파트를 함께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수업을 준비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어차피 7급 PSAT 이제 내년 시행이고요. 기본 예제 문제가 주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골자는 과거 피스앤 유형과 거의 유사하게 출제가 되지 않을까. 물론 조금 다른 파트가 있긴 하지만 그냥 그 기본 공식에 따라서 수업을 일단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받으신 프린트물도 과거 기출되었던 문제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냥 과거 기출문제 풀어보면서 연습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오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업은 스킬적인 부분도 있고요. 정통파적인 글을 읽어나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모든 부분을 다 이 3번의 수업을 통해서 아우르고자 합니다. 오늘은 조금 정통파적인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글을 읽어나갈 때 어떤 방식으로 글을 읽어나가면 좋을지, 실제적으로 많은 학생들과 수험생들이 글을 읽어나갈 때 사용하는 방법을 실제 기출문제 적용해 보면서 오늘은 글을 독해해보는 연습을 주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을 활용해서 과거 피셋도 그렇고 국어시험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유형 중에 하나가 세부 정보를 파악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일치하는 것을 골라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골라라 유형인데요. 오늘 그 유형의 함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 것인지 실제 기출문제들을 하나씩 풀어보면서 연습해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오늘은 나와 있는 문제들을 함께 정통적으로 한번 독해해 볼 예정이고요. 문제도 함께 풀고 세부 정보 파악 유형을 함께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다음 주 시간에는 조금 스킬을 사용하게 되면 속도를 확 높일 수 있는 문항들이 있습니다. 논리 게임, 그 다음에 문단 배열, 빈칸 추론, 주제 찾기, 이런 형태의 문제들은 그냥 공부하는 것보다 한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은 속도를 확 높일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다음 주부터 스킬적인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시간을 통해서 글을 읽어 나갈 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되는 한 가지 키워드를 정리해 보고요. 연습해 본 이후에 기출문제 바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수업을 진행하기 앞서서 아주 예전부터 제가 사용하던 자료이긴 한데요. 제가 여러분 미리 보실까봐 프린트물엔 준비하진 않았고요. 제가 판서에 하나의 문단의 글을 딱 살짝 띄워 놓을 겁니다. 그냥 편한 마음으로 도대체 저 글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냥 자신의 모든 걸 놓으셔도 돼요. 잘 이해하지 못하셔도 좋습니다. 글이 조금 재미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그냥 대충 어떤 형태로 글이 전개가 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먼저 독해할 시간을 드리고 독해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키워드를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15초 정도 드릴게요. 그냥 편한 마음으로 글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네, 조금 재미없는 글을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글을 한번 읽어보셨는데요. 그냥 자유롭게 이야기하셔도 좋아요. 필자는 어떤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네, 마스크를 쓰셨지만 자유롭게 이야기하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부담 없이 처음이니까 우리만의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필자는 뭐 말하고 있었을까요? 제가 대학교 다니면서도 수업을 많이 진행해보고 학원에서도 수업을 진행해봤는데 가장 많은 학생들이 답한 거는 자외선과 멜라닌 얘기였습니다. 자외선과 멜라닌이 무관하다라는 얘기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잘 찾으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한 가지 사실을 더 찾았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기억나는 단어를 이렇게 둥둥둥둥 몇 개 떠다닌다. 근데 그것을 하나로 연결해서 문장을 만들어서 조리 있게 표현하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얘기했던 학생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랑 같이 지금 글을 천천히 먼저 독해 보면서 글을 읽을 때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면 좋을지부터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읽어나가기 전에요. 요거 한 가지 사실 잘 알고 있는 사실을 정리해보고 그 방식 그대로 독해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의 글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하나의 글은 몇 개의 문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피셋 기출들을 살펴봤더니 한 3개,
내지 2개 혹은 4개까지 문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 개의 문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당연히 하나의 문단도 여러 개의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겠죠. 대충 한 5개의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보고 수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의 문단에 5개의 문장이 있습니다. 질문 드려볼게요. 이 5문장 가운데 진짜 중요한 중심 문장이라고 할 수 있는 문장은 몇 개의 문장일까요? 진짜 중요하다. 키포인트를 담고 있는 중심 문장은 몇 문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개 혹은 3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중심 문장은 하나예요. 하나고 하나의 문장을 뒷받침하는 문장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실제 독해 연습을 하실 때요. 하나의 문단을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보는 연습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옛날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요. 제가 수능을 공부할 때 EBS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이런 형태로 교재가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아주 국어가 깔끔한 구조로 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글을 분석을 할 때 글을 주고 그 다음 페이지에 이 글에 대한 분석이 쭉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문단별로 중요한 중심 문장이 무엇인지 하나씩 정리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전체 주제가 무엇인지 문단별 중심 문장 3개를 합산해보면 하나의 주제가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구조는 이런 구조를 띠고 있어요. 하나의 문단에 진짜 중요한 중심 문장은 하나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걸 아는 게 왜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되느냐? 이런 거예요. 자, 봅시다. 문장 글을 쭉 읽어나갑니다. 아, 재밌어요. 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한 3번째 문장부터 갑자기 꼬이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필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갑자기 생뚱맞은 얘기를 하고 왜 이런 얘기를 하지? 갑자기 혼란이 시기가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혼란에 빠지라고 국어 문제를 놓겠죠.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문장을 가지고 쉬운 문제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헷갈리는 문장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이 헷갈리는 문장을 해석할 수 있는 실마리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어디 있을까요? 바로 대부분의 경우엔 그 문단 안에서 그 문장을 해석할 수 있는 실마리가 있습니다. 여기 표현되어 있는 요것이 사실은 요거랑 똑같네. 요거를 발견하면은 글을 독해하기가 훨씬 더 쉬워진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저랑 같이 여러분들이 방금 읽어보신 글을 하나의 문단의 중심 문장이 하나다라는 원칙을 적용해서 천천히 글을 독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실제 여러분들이 풀어볼 글보단 훨씬 어려운 글 같더라고요. 제가 피셋 기출문제들을 풀어봤더니. 하지만 처음 내용이니까 어려운 지문부터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장부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외선과 멜라닌이 무관하다는 증거가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자외선이라는 친구하고 멜라닌이라는 친구가 무관하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 두셔야겠죠? 자외선과 멜라닌은 무관합니다. 이제 이어서 지문을 살펴볼 텐데요. 그냥 글자 읽는 연습만 하시면 혹시 이런 경험 하신 적 있나요? 뭔가를 많이 읽었는데 머릿속에 남지 않는 경우가 존재할 수도 있죠. 시간은 버렸는데 뭔가 글은 읽었는데 머릿속에 남는 건 없어서 또 읽어야 되고 글자 읽는 연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글을 정확하게 독해하면서 연습을 해야 되는 그 점이 부족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같이 한번 계속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외선과 멜라닌은 무관합니다. 목구멍과 콧구멍 그리고 생식기가 햇빛에 거의 노출되어 있지 않는데도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질문 드려볼게요. 햇빛에 거의 노출되어 있지 않대요. 이 정보는 어떤 정보를 살짝 바꿔서 다시 서술하는 것일까요? 햇빛에 거의 노출되어 있지 않대요. 햇빛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죠. 햇빛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는 사실상 자외선을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외선을 받지 않는데도 뭘 갖고 있어요? 멜라닌을 많이 포함하고 있네? 무슨 얘기입니까? 자외선과 멜라닌이 무관하다는 이야기를 한 번 더 설명하는 것입니다. 계속 피셋 기출을 보시면 알겠지만 똑같은 얘기를 살짝 바꾸고 이런 형태로 언어 논리 파트가 구성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보도록 할게요. 또 고릴라가요. 온몸이 털로 덮여 있고 그늘진 숲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조금 슬픈 얘기지만 언어에 타고난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죠? 얘는 공부는 안 하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언어 시험, 국어 시험만 보면 만점이고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국어 독해에 대한 기본적인 게 머릿속에 딱 들어있는 것 같아요. 아마 그런 친구들은 이렇게 글을 읽어 나갈 겁니다. 온몸이 털로 덮여 있고 그늘진 숲의 산에, 그러면은 딱 뭐를 떠올려 보면 가장 좋을까요? 그늘진 숲, 털로 덮여 있다. 그늘지면 햇빛을 못 받겠죠. 햇빛을 못 받으면 자외선을 못 받겠구나까지 확장이 해석이 된다면 정말 언어에 잘하는 친구들, 초인간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근데 이거는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그늘진 숲을 통해서 자외선에 대한 개념을 혹시라도 못 찾을까봐 한 번 더 풀어 설명하고 있죠. 그늘진 숲에 살고 있기 때문에 뭘요? 자외선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라고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글인데 조금 문제 난이도를 높이고자 한다 그러면은 뭐만 싹 지우면 좋을까요? 자외선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란 문장만 싹 지우면은 처음 보는 친구들은 갑자기 생뚱맞은 정보, 왜 갑자기 그늘진 숲 얘기 나오지? 당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문단에 중요한 내용이 하나고 그것이 반복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확하게 독해하다 보면은 조금씩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 보도록 할게요. 자외선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뭘 갖고 있어요? 검은 피부색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구조입니다. 질문 드려볼게요. 검은 피부색을 가지고 있다와 의미가 거의 유사한 문장이 이 문단 안에 있어요. 검은 피부색을 가지고 있다와 의미가 유사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쵸? 멜라닌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와 검은 피부색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상 똑같은 개념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왜? 자외선 안 받아도 멜라닌 많이 포함하고 있네. 자외선 안 받아도 검은 피부색을 가지고 있네. 멜라닌이 많으면은 피부가 검어지는구나라는 정보를 알게 되면 독해가 훨씬 더 쉬워진다는 거예요. 계속 보도록 할게요. 2001년 봄 오스트레일리아 생물학자 제임스 매킨토시가 검은 피부 보자마자 언어에 조금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은 왜 갑자기 검은 피부 얘기가 또 나오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언어를 감각적으로 잘하는 친구들은 왠지 멜라닌하고 조금 관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떠올려 보게 된다는 거예요. 검은 피부가 흰 피부에 비해 흰 피부는 상대적으로 멜라닌이 조금 적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세균에 대한 저항력이 강하다라는 요지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멜라닌이 많으면 세균에 대한 저항력이 강해지는 것 같아요. 계속 보도록 할게요. 이 논문에 따르면 열대지방 사람들과 동물들의 피부가 검게 진화하는 거, 검다라고 보면은 당연히 멜라닌을 떠올리셔야 되겠죠. 멜라닌은요, 자외선 때문이 아니라 자외선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질병 때문이다. 질병하고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질문 드려볼게요. 여기서 말하는 질병하고 의미가 유사한 건 무엇일까요? 바로 어디 나왔었죠? 세균에 대한 저항력하고 질병하고 의미가 유사하게 연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까지 딱 읽고 이렇게 정리하면 가장 깔끔하겠죠? 멜라닌은 자외선하고는 무관해. 하지만 질병 혹은 세균에 대한 저항력하고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구나로 정리하시면 가장 깔끔하게 완벽한 독해를 한 것입니다. 물론 이제 필수의 기출 지문을 풀어보면서 독해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꼼꼼하게 독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실전에서는 그냥 핵심적인 내용만 딱딱 간추려서 글을 읽으셔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연습한 단계잖아요. 시간 조금 넉넉하죠. 다른 학생들에 비해. 그럴 때 하나의 지문을 놓고도 꼼꼼하게 독해 나가면서 내가 이 글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를 연습했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독해력이 증가가 되고 딱 보자마자 멜라닌 난 검은 피부 멜라닌이랑 똑같겠네? 이런 연결고리가 자연스럽게 생기면서 글을 읽는 재미가 더 높아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문단 안에는 중요한 문장 하나를 계속 뒷받침하면서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글은 너무 어려웠으니까요. 이 글은 놀랍게도 그 고등학생들이 푸는 지문 있잖아요. 수능 모의고사에서 가지고 온 지문인데 상당히 어렵죠. 이제 실제 피셋에서 기출이 됐었던 하나의 지문 간단하게만 읽어볼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훨씬 쉽습니다. 그냥 보면서 똑같은 내용이 이렇게 반복이 되는구나 그 느낌만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문장을 읽어볼 시간 잠깐 드리도록 할게요.
아마 글을 읽다 보면 사후과잉 확신 편향이라는 것이 첫 문장부터 언급되면서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계속 반복된다 생각하시고 이 부분 도대체 해석해야지만 문제가 풀린다 그런 문제들 있죠.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데 이걸 해석해야지만 풀린다 싶으면은 앞뒤 내용 잘 읽어보면서 도대체 살짝 의미가 바뀐 단어들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면서 연습을 해 나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독해 방식을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봤고요. 그럼 실제 피셋 기출문제 적용해 보면서 오늘은 먼저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풀어볼 내용이 1번 문제네요. 민간 경력 채용 15년도 14번 문제인데요. 1번 문제 한번 문제를 완벽하게 푸는 건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천천히 글을 읽어 나가시면서요. 내가 이 글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지, 어떻게 반복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문단이 하나, 둘, 세 개로 나와 있네요. 핵심적인 내용들을 한번 정리하는 연습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실제 기출문제니까 이 정도 수준에서 지문이 구성이 될 거예요. 시간은 2분 정도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제 1번입니다.